지금부터 교장선생님 거의 오셨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과학 연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는 통합과학 담당 구혜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주의 초기 원소라는 단원에서 소단원에서 스펙트럼 관찰 실험을 통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수업 과학탐구 실험에서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단원의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이라는 내용과 패러다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너무 떨리네요. 그러면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찾아갔었거든요. 그죠? 이러한 질문은 예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진 질문이고 그 이전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질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과학혁명을 이뤘고 지금 현재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탐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박현준 선생님이랑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저희가 지금 진도가 연구 수업이 바뀌면서 저희 반 진도를 급격하게 보충 수업으로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갔죠? 엄청 진도 빠르게 나갔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빅뱅 우주론의 지금까지 다 나갔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진도를 나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박현준 선생님이랑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는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어커 다음 등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그럼 그 입자는 어디서 왔는데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빅뱅 우주 과학자들은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빅뱅 우주론 배웠으니까 빅뱅 우주론이 뭐죠?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희는 짜지 않았습니다. 고온과 고밀도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빅뱅 우주론. 그쵸. 좋아요. 대단하다. 박수.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학설 이수는 뭐가 있죠? 정상 우주론. 그럼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 큰 차이는 뭐가 있죠? 정상 우주론은 빅뱅 터진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맞나요? 혹시 여기 발견? 팽창하면서 팽창할 때 새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부피는 팽창하는 데 동일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초반에 모든 물질이 한 번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정상 우주론은 계속 뭔가 채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우선은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박근혜 선생님이 이론 하나를 제시했는데 어떤 이론 제시하셨죠? 격색편이 제시하면서 허블 상수 이야기했죠. 허블의 관찰에 기반해서 부피가 팽창하고 있다는 내용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설명을 했는데 정상 우주론 우리가 잠깐 한번 얘기해보자. 빅뱅 우주론 대비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동일하지만 계속 그 물질이 뭔가 채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잖아. 이건 너희가 알고 있는 화학의 어떤 원리에 굉장히 유명하거든. 혹시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떤 의미이지? 모든 물질은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약간
약간 어떤 관점의 물질 논이냐면 약간 창조론, 뭔가 신이 뿅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데, 정상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어떤 물질이 뿅뿅 채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죠. 그 반면에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모든 우주가 생성됐다, 모든 물질이 그때 다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조금 타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죠. 그럼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빅뱅 우주론은 조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러시아 이론 물리학자죠. 빅뱅 우주론을 주창을 했는데 화학 원소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몇 년이냐면 1948년. 몇 년 전이에요, 얘들아? 대략 한 70몇 년 전? 그치? 오래되지 않아서 100년도 안 된 내용이지. 이 화학 원소의 기원이라는 논문은 가모프와 알퍼의 논문인데, 주전하는 알퍼가 맞고 그 다음 가모프는 지도 교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모프의 이론으로 엄청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을 너희가 교과서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한 점에서 모두가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빅뱅 우주론 믿니 너는? 믿어? 왜? 교과서에 나오고 어때? 믿기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 절대 모르겠지. 맞아. 기독교서는 배우지 않아. 그리고 믿지도 않아. 예스. 오케이. 어때? 믿어? 왜? 다른 것보다 가장 다른 것보다 맞아서? 박현은 쌤은 수업 때 하시는데 네. 빅뱅 우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수업 때 하시나요? 기독교 신자지만 네. 그렇습니다. 과학책에 나오니까 하시죠. 맞죠? 그죠? 저는 언젠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빅뱅 우주론 굉장히 처음에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현윤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많이 안 배웠어요. 안 배우셨나요? 커크도 없었습니다. 커크라는 내용도 빅뱅 우주론이라는 내용도 교과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미안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빅뱅 우주론 교과서에 없었어. 그냥 어떤 느낌이냐, 과학 잡지에 나오는. 근데 지금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의미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점에서냐면 온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 사실 이게 너무 커서 감이 없거든, 얘들아. 우주는 너무 커서 감이 없으니까 내가 좀 작게 만들어 볼게. 이거 영화 아니야, 얘들아? 이 영화는 앤트맨, 그치? 앤트맨이 이 지금 시리얼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작아졌어. 이거 실현 가능할 것 같니? 왜? 저거 작아질 수도 없을 것 같다. 어떨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혹시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니 10만 년 후쯤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좋아. 맞아.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죠. 전에도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앤트맨에서는 핀 박사가 핀 입자를 개발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 어벤져스 영화 같은 경우에 양자역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빅뱅 우주론 관련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의 인피니트 스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니겠다? 빅뱅 생성됐다. 빅뱅 시점에 생겨났다고 이게 그 특이점이라고 하거든. 그 특이점 때 인피니티 스톤이 생성됐다고 하면 막 그런 픽션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작게 되는 원리도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 혹시 나는 이 앤트맨이 작아지는 원리의 과학적인 원리를 안다. 한 명은 알거든. 좋아.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원자와 핵 사이의 거리를 줄여가지고 이제 작아지는 영상을 몰라야 됐어요.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어떻게 알았어? 관심 원래 있었어? 이게
과학 연구 들어보니까 좋아. 과학은 좀 많이 봤어. 그지? 봐보면, 앤티맨이 입자가, 앤티맨이 작아지고 커지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라는 건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운 이론이지?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묘사를 했을 거야. 원자의 사이즈가 종합운동장의 사이즈라면 그 속에 있는 원자 핵의 사이즈는 무슨 사이즈다? 축구공 또는 야구공 또는 동전. 아무튼 엄청 작은데 그 나머지 공간을 전자가 막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움직이면서. 그치?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전자를 아주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면 사이즈가 작아지겠지? 만약에 이걸 더 바깥으로 한다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입자의 사이즈가 커지겠지. 그 컨셉을 이용한 게 앤티맨이거든. 이거는 화학 영상 같은 것들 찾아보다 보면 이 친구 있지? 예, 질문 안 할게. 눈을 이렇게 깔지 말아요. 질문 안 할게. 이 친구의 몸에 있는 원자를 다 뽑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만 남기고 그 빈 공간을 다 날려버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얘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아질까? 얼마나 작아질 것 같아, 얘들아? 아무거나 질러봐, 제발. 동전? 아니, 작아. 개미? 아니, 더 작아. 바늘고 더 작아. 소금 알갱이 하나.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늘려볼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원자를 다 뽑아. 그 다음 그 빈 공간 다 날려. 그 다음 원자핵과 전자만 남겨.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이야. 사과 하나야. 사과 하나야. 그치? 너희는 다 허상이야. 빈 공간들이야. 근데 전자들이 그네 공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줄였을 때 사과만큼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그치?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압축시켜서 한 점 집어넣겠다. 되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입자의 사이즈는 더 어떻게 될까? 작아지지. 원자핵이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쿼크 등등등 또는 에너지 상태. 이렇게 꾸겨둔 거야. 그래서 가모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시한 논문이 아까 그 논문이거든. 이거는 지금 말로 설명해서 못했어야 돼요. 그럼 이 논문이 나왔을 때 모든 과학자들이 우와 완전 오라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틀렸다? 틀렸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겠지. 그렇지 않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지? 아인슈타인 있어. 대표적인 사람은 호일이지. 호일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천문학자인데 BBC 방송 알지? 이 방송에 나가서 엄청 보도를 했어. 어떻게 생겼어? 그럼 말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무슨 헛소리야 그냥 빅뱅이라고 해버려 이렇게 한 거야. 약간 농담으로 하는 말이거든. 과목 뭐라고 했는지 아니? 좋은데? 나 빅뱅이라고 앞으로 해야지? 그때부터 빅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해. 근데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이 빅뱅이라는 아이디어가 탐탁치가 않다.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 두 이론이면 훨씬 가능성이 적다. 두 이론은 뭘까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나는 빅뱅 가설을 선호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전에 말한 이 가모프의 이 화학 원소의 기원이라는 논문은 수학적인 계산,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의 사이즈를 점점 줄여가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이론 논문이었거든. 잠깐 이거 한번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 948년 조지 가모프와 알프는 논문을 통해 빅뱅 우주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발표합니다. 그는 우주가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 팽창 과정을 거꾸로 돌려가며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From very early times, if the universe was hot and dense, then nuclear reactions should be happening. And we can predict, on the basis of those nuclear reactions, that light elements would form, hydrogen, helium, and lithium, and those predictions agree exactly with observations. 조지 가모프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양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Calculation by Professor Damlong and Ralph Alford was that the universe should consist of about 75% hydrogen and 25% helium by weight. 여기 지금 수소와 헬륨 비율이 몇 대 몇이라니? 75%대 25%. 질량이 3대 1. 너희가 940.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운 이 빅뱅 후 3분의 고정이 된 비율이 맞지? 그치? 근데 이 논문을 설명하는 그 연구원이 미안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75%대 25%임을 뭐 했다고 얘기했니? 관측했다고 그랬어? No. calculation 했다고 그랬잖아. 계산했다. 그치? 관측한 게 아니라 계산한 논문이었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논문을 제시했다. 과학이 될 수 있을까? 과학의 본성을 따졌을 때? 여기 지난번에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죠. 물질적 증거. 그러니까 실험적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적 데이터가 나와야지 과학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과학이 되려면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그것에 들어갔겠지 않니? 그치? 너는 배웠지? 지난 시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그 내용의 두 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실험적 증거는 우주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빅뱅 후 3분의 1 때 원자핵이 이렇게 고정됐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관측이 됐을까요? 됐으니까 증거가 됐죠. 그렇죠?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빅뱅 후 38만 년 시점에 빛이 쫙 뻗어나갔고 그게 지금 현재도 관측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관측됐나요? 네, 맞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간단하게 얘만 언급할게요. 우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빅뱅 후 38만 년이 되는 시점 정도가 돼서야 온도가 입자들이나 에너지들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때 빛들이 쫙 뻗어나가면서 어둡던 우주가 어떻게 됐다지? 밝은 우주가 됐고 그때 뻗어나간 빛이 지금 현재도 관측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되니 안 되니? 된다고 얘기했고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은 펜지어스 윌슨이지. 아까 보면 78년에서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야 관측이 됐지. 이걸 엄청 찾았거든. 그런데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벨 연구소에서 전파 연구하다가 혹시 이 스토리 아니 얘들아? 들어본 적 있어? 아무리 이쪽 방향으로 하고 저쪽 방향으로 해도 계속 관측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비둘기똥도 치우고 별짓을 다 했대 이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나타나니까 다른 과학자들과 논의해가지고 계속 전파에 잡음이 나 어떡하지? 그랬더니 야 너 대단한 거야 그거 우주 배경 복사야 하면서 이게 보고가 됐고 이 사람도 노벨상 받았죠. 그치? 그리고 이 전파는 너희들이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텔레비전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이 자본 여기에 일부가 우주 배경 복사가 속해 있대. 그 다음에 지금 망원경으로 전 우주를 관측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데 지금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이 정도 관측이 가능하고 이 그림은 앞으로 별의 생성에서 또 박근혜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할 때 다시 보게 될 예정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를 관측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과학자들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의 성분이 이렇구나라는 걸 관측할 수 있었대. 그래서 우주를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우주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것을 우주 분석에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지까지 이야기할 거고, 그 스펙트럼을 분석함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인 에너지 준위까지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지금 이 연구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것까지 할 거고요. 이 다음 시간이 다음 블록 수업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러분과 토의 토론하면서 그 지식을 찾아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수업의 목표는 우선 분광기가 빛을 분리해주는 기계잖아. 영어로는 스펙트로스코피거든.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기구지, 그치? 분광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분광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이 분광기를 사용해서 스펙트럼을 먼저 관측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스펙트럼을 관찰함에 있어서 실험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분광기라는 장비를 사용할 거야. 지금 이 장비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장비인데, 얘로 가시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관측을 할 건데, 사실 분광기는 엄청 비싼 분광기, 엄청 몇십억 하는 분광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 간단한 기구인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준비물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 학교에 오자면 제일 먼저 구입한 장비예요. 너무 이 실험을 하고 싶어서. 우선은 여기 방정관이라고 하는 램프를 보여줄 건데, 이 램프 안에는, 유리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뭐라고 써있니? 헬륨이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얘는 뭐 읽는 거 아니지 얘들아? H2 수소. 지금 얘네 유리관 안에는 헬륨 기체와 수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얘네들한테 전압을 때려 넣으면 얘네가 빛을 쫙 내면서 램프처럼 밝게 빛이 나거든. 이런 빛이 나는 기체가 들어있는 램프를 방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수소, 헬륨, 아르곤을 관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램프에 전압을 때려 넣는 기구가 필요하잖아. 그치? 이게 고전압 발생 장치인데,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형광등 알지? 형광등이, 예전에 여기 형광등이 달려있어서 쉽게 설명을 했는데, 너희가 지금 학습실에 다 형광등 달려있잖아. 그치? 형광등에는 전압을 주는 전원장치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램프가 있을 거야. 맞니? 이 램프가 바로 그 방정관이 그 램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관에다가 전압을 주면서 빛을 나게 할 예정이고, 이 빛을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으로 관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학부장 은지가 나와서 지금 분광기 친구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세요. 분광기를 받으면 꺼내서 잠깐 만져보면 되는데,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얘들아, 분광기를 받으면 여기 분광기에 눈을 뵈는 부분이 있거든. 이 눈을 뵈는 부분을 저반부라고 해. 근데 저반부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안에 필름 같은 게 하나 있지. 이 필름은 형광 필름이야. 빛을 프리즘처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를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학교 가면 여기에 이게 없어.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안 보여요 이렇게 손을 쑤셔. 다 지금 이게 없는 학교 되게 많거든. 우리 학교 다 있으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여기 평강 필름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 앞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거든. 이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을 슬릿이라고 하는데 슬릿을 조절하면 넓게도 하고 작게도 가능하거든. 넓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분해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빛이 퍼져 보여. 그러니까 약 2에서 3mm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할 건데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요것만 듣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은 여기 우리가 빛을 관찰하면 여기 숫자가 써있는 곳을 관찰하게 될 거거든. 보통 4에서 6이라고 4에서 7이라고 써있어. 그치? 그 부분은 400에서 700을 의미하는데 얘는 무슨 수치를 나타내는 걸까요? 무슨 수치를 나타내는 걸까요? 파장, 무슨 파장? 가시광선의 파장, 그치? 가시광선은 왜 가시광선이지? 보일 수 있는 빛, 보일 십자지, 보는 게 가능한 빛이라는 뜻이지. 무슨 색부터 무슨 색?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치? 지금 빛이 들어오면 걔를 프리즘이 잘 분산시켜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나눠주게 될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간이 분광기는 프리즘을 쓰지 않고 무슨 역할이지? 평광 필름이 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거야. 평광 필름이 없으면 안 보여. 그 다음 이 분광기는 빛이 나오는 것을 프리즘이 잘 나눠줘서 여기 있는 수치를 읽게 되는데 이 수치는 아까 전에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가시광선의 파장이지? 그치? 가시광선의 파장은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몇 나노미터부터 몇 나노미터까지야? 읽지 말고 너희가 대략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 보통 400에서 750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맞아? 750이 빨간 쪽, 400이 빨간 쪽. 750이 빨간 쪽이지? 여기가 적색, 여기가 보라색인 자색. 그치? 자색이 바깥쪽을 뭐라고 하지? 자외선. 적색의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지. 에너지 누가 더 크니? 여기 이쪽 에너지가 크지? 이쪽 에너지가 작지. 그래서 너희가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중학교 때 배웠지 우리? 중학교 때 빛을 배웠잖아? 어제 모의고사 나왔잖아? 그치? 맞다. 빛을 배우긴 했구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지만 그러면 나는 이 가시광선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거든? 내가 대학원의 전공이 우리 교수님의 전공이 스펙트로스코피아, 그러니까 분광학, 스펙트럼 연구하시는 분? 나도 뭐 전공했을까? 스펙트로스코피 했겠지? 스펙트로스코피로 전자재료를 연구하는 일을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빛을 되게 좋아하셨어. 어느 날 이 초록색 램프를 갖고 와가지고 얘들아 나 초록색 레이저 샀다 이러시는 거야. 나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랐어. 그럼 3만이 몇 더 하셨지? 550 나노다 이렇게 하셨어. 550, 그치 550 나노다 이랬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얼마였는지 아니 초록색 레이저가? 한 3, 40 했을걸? 지금 현재도 이거 한 5만원 줘야 돼. 빨간색 레이저 얼마면 사게? 돈 받고 가면 1,000원이면 사. 진짜로 지금. 이게 비싸다는 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에너지가 없다니까. 이거 푸르니까 만들기 어렵다는 거거든. 파란색 레이저 팔까요? 팔아요. 지금 이게 5만원이면 파란색 레이저 얼마인 줄 알아요? 한 3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내가 조만간 사와서 얘들아 나 파란색 레이저 살다 400나노다 이렇게 해보라. 알겠지? 나 정말 사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레이저가 당연히 더 비싸. 왜냐하면 에너지가 어떠니까? 크니까. 옛날에 OLED 같은 거 개발할 때도 제일 문제였던 게 뭐였는지 알죠? 무슨 색 빛이었을 것 같아? RGB 중에 B, 블루라이트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뭐 리얼 블루라이트 광고 딱 때리는 이유가 그만큼 만들기 어려운 걸 자기네가 개발했다는 의미였거든. 에너지가 훨씬 센 거지.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관측을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이론 수업할 때 다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셔서 관찰할 건데 뭐부터 관찰할 거냐면 첫 번째로 햇빛을 관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태양을 직접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밝지 않아서.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거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빛의 방정관들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는데 유리 파손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준이가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원하시면 여기 분광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햇빛을 관찰할 건데, 얘들아 여기 분광기 햇빛을 슬릿을 조절해서 햇빛을 보고요. 숫자의 위아래 부분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충분히 관찰하시면서 위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니 얘들아? 뭔가가 보이지? 그치? 숫자 위나 아래쪽을 보시는 겁니다. 옆에 받쳐지는 거 보이는 게 아니라. 봤어? 위나 아래, 숫자 위나 아래 뭐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부터 불을 완전히 차단한 뒤에 방정환의 램프에 빛을 보도록 할 겁니다.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완전한 암흑까지는 아니어서 조금 새는 빛이 있다 염두하시고,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복도 요 끝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나와서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보여주고 못 본 친구들 조금 더 보여줄 테니까 여기까지 나와도 돼요. 가까울수록 더 잘 보여. 우선은 얘들아, 첫 번째로 헬륨, 첫 번째 무슨 기체? 헬륨 기체. 헬륨 기체를 방정관에 헬륨 기체 방정관에 고전압 장치에 넣고 전원을 세게 올려줄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스펙트럼으로 관찰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슬릿의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게 맞춰야 돼. 잘 보여? 보여? 왼쪽 친구들 보여줄게. 왼쪽 친구들. 잘 안 보이는 친구는 옆 친구 분광기 이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친구들 보여줄게요. 아까 햇빛과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분명히. 그죠? 다시 한번 앞쪽에 있는 친구들 보여줄게요. 숫자의 위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다르죠? 못 본 친구 있어요? 교장 선생님. 네. 가만히 오시면 이번에는 헬륨이 아니라 무슨 기체를 할 거냐면 아르곤 할 겁니다. 뭐라고? 아르곤. 두 번째 아르곤 기체를 볼게요. 신기하죠? 친구들이 설명하기로는 아르곤 기체는 조금 흐릿하다. 흐릿하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흐릿한 게. 이번에는 아르곤입니다. 그냥 보고 싶은데? 아르곤 색깔이 제일 예쁘죠? 약간 멋있다. 요즘 친구들 보시죠. 그게 그냥 예쁘다 보이네. 그러니까 색깔 색이야. 너무 예쁘다. 그치? 이죠? 그래? 아 연애? 빨간색이 칠했어. 빨간색이 칠했어.
잘 봤니?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아르고. 그죠? 오케이.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볼 거야. 이번에는 수소. 수소는 너희가 물리에서도 배우고 화학에서도 배우거든. 수소 방정관에서 미안해 얘들아. 방금이 수소였어. 어쩐지 잘 보였지? 방금이 수소였어. 이게 아르곤이야. 미안해. 이런 실수를 연구 수업에서 지금 아까 방금도 찐했지? 그게 수소였어. 2번이 아르곤입니다. 미안합니다. 실수했네요. 2번이 아르곤. 이게 진짜 아르곤. 방금도 수소였어. 수소. 아르곤. 흐릿하지만 뭔가 다른 경향성을 보이죠. 저기가 완전 안 막았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조금 아쉽죠? 수소가 완전 선명하게 딱딱딱 보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민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르곤 한 번 더 볼 사람? 좋아. 아주 가까이서 해줄게. 잘 보자고. 보인다. 필리미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볼 거거든. 지금 얘는 방정관은 아니고요. 필라멘트가 설치된 점이 뭐라고 하죠? 백열전구라고 하죠. 백열전구 볼 겁니다. 백열전구 중학교 때 배웠지? 그치? 이것도 다른 경향성이죠, 그죠? 방정관과, 그죠? 엄청 진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희가 혹시 패드가 있다면 패드를 관찰하면 패드는 딱 3개의 선이 나타나요. RGB. 한번 가봐. 패드가 있다면. 야, 마이크. 알지기 딱 생각나요. 얘들아, RGB만 있으면 모든 색 만들 수 있니? 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지? 틀렸지 않니, 얘들아, 너희들? 무슨 색 빼면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서 공간기를 정리하고요. 소진아, 불 좀 켜주세요. 자, 일로 들어가면 돼요. 얘들아, 우선은 뭐가 신기했어? 다 다른 것도 신기했다. 세계 속도 신기했고, 제일 신기한 건 기체가 빛을 낸다는 게 신기하잖아. 기체가 빛을 내다니 이거 신기하다는 거 아니야, 너희? 기체에서 빛이 나는데 뭘 했을 때? 전압을 높였다는 에너지를 때려 넣었다는 거야. 그치? 에너지를 받으면 기체도 빛을 낼 수 있다. 근데 되게 중요하게 신기해야 돼. 지금 그건 아니고 색깔만 신기해. 보라색이 난다 막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관찰한 내용을 탐구지로 작성하면서 모든 토익을 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관찰한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첫 번째로 햇빛과 너희들이 관찰한 방정원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 차이. 그 다음에 방정원에서 관찰한 애들끼리도 달랐을 거야. 그 차이. 그 다음에 아까 그 빅뱅 우주론과 얘네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까지
너희가 토의를 해야 돼. 그 다음 그 토의 토론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좀 이따 이론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학습지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모두끼리 토의를 진행하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책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의 토론할 때도. 왜냐면 토의 토론할 때 답을 찾아서 적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찾아서 베기는 게 아니야. 틀린 답이어도 좋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몰라서 찾아보고 너무 죽겠다. 그러면 내가 알아본 뒤에 최고 마지막까지 친구들에게 발설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친구들의 사고하는 시간을 좀 뺏는 거잖아요. 그치? 최대한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 이야기해주시오. 연구 수업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 토의 토론하는 것까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해결을 해 나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보실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걸어가야 되더라. 근데 이거 단점이 있어.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필름은 수많은 색을 중간에 흐릿하게 내 친구에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이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림 그릴까요? 아니 말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뭔가 너희가 본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 있어서 적절하게 이렇게 하면은 살짝 그거는 참고는 우리가 당연히 그거 주셔야 돼요. 아까 너희가 부르기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참고를 하는 거거든. 무슨 색이야? 이렇게 보고가 세준이가 그 대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있어. 아동이 아마 방해받는 짓이 많아가지고 너무 저희 어느 순간에 워낙 질량이 뭔가 부족해지면 다시 시작하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할지는 있었는데 그냥 그런
우리 하나라고. 사람들이 다 빅뱅이 틀린 점 이전에 세상이 어땠는지 알아? 왜냐면 나왔잖아.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모든 토의하고 마무리할 거고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체 토의 진행할 거다. 알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에너지 준이라는 이론 할 거거든. 많이 준비하시고 오늘 너무 잘했어요.